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구범 강경수의 북극 법칙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봤던 책 중에 영혼의 메시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은 실화인데요. 미국에서 벌어진 실화인데 게이가 둘이가 사랑을 했습니다. 게이가 둘이가 사랑을 했는데 그런데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둘이서 한날 한시에 같이 죽자라는 이런 약속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약속대로만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한 사람이 먼저 죽어버렸습니다. 먼저 죽고 나니까 남아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슬픔에 빠져 있는데,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 영혼이 되어가지고 영혼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바람결에 오는 듯도 하고 나비가 되어 오는 듯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랑하는 죽은 영혼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그 책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죽은 자가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은, 살아있을 때는 우리는 뭔가 잘되고 기쁘고 행복한 이런 것들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육신을 버리고 영혼의 상태가 되어 보니까, 그러니까 죽고 나니까 알게 되는 것이, 살아있을 때 기쁘고 슬프고 잘되고 못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한치의 더함과 덜함도 없이 똑같은 의미를 지니 들어가는 것이 그 영혼의 메시지의 핵심되는 내용이거든요. 한치의 더함과 덜함도 없이 똑같은 의미를 지니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은 힘들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영혼의 메시지 책이 생과 사를 바라보는 어떤 패러다임에도 좀 변화를 준 것 같고요. 또 뭔가 힘들고 슬프고 이럴 때 따뜻한 위안이 되었던 그런 책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생이별이 가슴이 아픕니까? 사별이 더 가슴이 아픕니까? 보통은 생이별이 아프다라고 더 아프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사별이 더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생이별은 언젠가는 만난다는 희망이라도 있지만은, 사별은 그게 없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사람도 만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만나고요. 의진이도 만나고 의질지 못한 사람도 만나고요. 그런데 특히 자기가 사랑하고 좋은 사람, 의진 사람과의 어떤 이 사별은 참 더 많이 슬프고 아픈 것 같습니다. 오늘 록구 법칙 106강은요, 공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공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요, 살아가다 보면 의진 사람도 만나고 의질지 못한 사람도 만나는데, 그런데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견현사제, 의진 이를 보면은 제자는 뭔가 닮다, 같아지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의진 이를 보면 같아지는 것을 생각을 하고, 불현이 하면은 내자성야라 그랬습니다. 말리을 이자, 의조사야자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요. 견불현, 의질지 못한 자를 보면은 안으로 자신을 둘러보라 그랬거든요. 성찰하라. 그렇게 공자가 얘기했거든요. 의진 사람을 보면은 같아지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의질지 못한 사람을 보면은 안으로 자신을 둘러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리더십에서도
이 성공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 대부분 이게 자기계발 서적, 성공학 서적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 원리는 비슷합니다. 그 두 가지를 많이 강조를 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공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자신을 바라보는 자아관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자아관이 뭔가 부정적이고 왜소한 이런 어떤 자아관을 가지고는 성공으로 가기 어렵다는 거죠. 뭔가 건강하고 긍정적이고 그레이트한 이런 어떤 그 튼튼한 그런 어떤 자아관을 가져야지만이 그래야지 성공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그걸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만 셀프 이미지를 바꿔야 된다. 또는 셀프 아이덴티티, 자신의 정체성을 그죠?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 자아관이 달라져야 된다. 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개는 뭐냐면은 성공자, 어떤 성공자, 자신이 좋아하는 성공자 롤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벤치마킹 하라 그러거든요. 벤치마킹 하라는 거죠. 그 성공자를 벤치마킹 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성공자의 생각을 닮아가고, 그죠? 또 어떤 그 행동을 그 어떤 이게 닮아간다는 것은 그 좋은 그런 습관들을 그죠? 내가 익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그 어떤 자아관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성공자 롤 모델을 그 어떤 벤치마킹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견현 사제하고 같은 것이죠. 그렇죠? 어진이를 보면은 같아지기를 생각을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롤 모델을 벤치마킹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고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 밑에 글을 보면은 이 공자의 위대함이랄까 이런 것들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견, 불현, 어질지 못한 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보통 우리들은 어휴 참 이렇게 그렇게 뭐 비난하거나 그리고 말 수 있는데 그런데 안으로 자신을 둘러보라 그랬거든요. 내자성하라 그랬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런 말이 있거든요. 뭔가 누군가에게 어떤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보이면은 자신을 둘러보라는 시그널이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내 안에 없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내 안에 없는 것은. 바보들은 아무리 놀려도 항상 웃지 않습니까? 왜? 자기 안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뭔가 누군가에게 대해서 말이죠. 어떤 이게 교만함을 느끼고 또는 누군가에 대해서 뭔가 하여튼 불편함을 느끼고 하면은 그게 그 교만함과 그 불편함이 내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둘러보라는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2500년 전에 공자도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견불현, 어질지 못한 자를 보면은, 그죠? 안으로 자신을 둘러보라. 내 안에도 그런 구석이 없는지를 둘러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렇게 어진이는 닮아가도록 노력을 하고, 어질지 못한 사람을 보면은 자신을 둘러보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성인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군자는 그러해야 된다는 거죠. 리더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어제 제가 소울메이트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한, 또 그렇게 대한 참 가까운 친구의 부고를 받았거든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월요일까지만 해도 제가 월요일 메시지 나가면은요, 이 카톡 답신을 하고 했는데, 그런데 지인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 폐암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 죽음을 앞두고도 카톡으로 저한테 메시지를 답신을 하고 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대신했는지 본인이 직접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 소울메이트는 진짜 사람이 어진이었거든요. 진짜 그 사람을 보고는 내가 닮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구석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진짜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으로 또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사람만큼 더 건강한 사람도 없다. 안과 밖이 그러했는데 진짜 마음은 바다처럼 넓고 얼마나 따뜻한 인간미를 또 갖추고 있는지 몰라요. 하늘은 왜 그런 사람을 먼저 그렇게 데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보면은 그 사람은 제가 닮아가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진짜 배우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네요. 하여튼 이 공자께서 그죠? 견현사제하고 견불현이 하면은 내자승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원칙은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리더가 가야 될 길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